전립선 비대증 홀랩 수술 얘기하자고 네. 얘기 좀 나눠보자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제가 선생님도 홀랩 수술 제일 좋아하시고 저도 제일 홀랩 수술 주로 제일 많이 하고 있고 선생님 근데 오늘 특별히 홀랩 수술에 어떤 거 얘기를 네네. 홀랩 수술이 되게 어려운 수술 중에 하나라가지고 배우기가 되게 어려운데 또 한번 배운다고 하더라도 전립선 크기가 커지면은 더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커지면서 전립선을 떼는 것도 어렵지만 이걸 갈아서 내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거가 극복하기가 되게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라가지고 요즘에 뭐 전립선 크면은 뭐 로봇 수술을 하거나 뭐 개복해서 큰 수술 받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를 하신 방법이 여기 찾아가지고 이거를 학계에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네. 한병규 원장님 좀 네. 모셨습니다. 예, 홀랩 수술은 아까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비대된 전립선 조직을 내시경을 시야에서 홀뮴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대로 비대된 조직을 분리해서 방광으로 밀어넣고 그 다음에 분리된 조직을 분쇄해서 몸 밖으로 빼내는 게 홀랩 수술이잖아요. 그 홀랩 수술의 단계 중에 떼내는 단계 말고 분리된 비대 조직을 몸 밖으로 꺼내는 얘기를 좀 오늘 주로 하자고 하신 거죠. 그게 핵심.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알려진 이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퍼펙트 테크닉이라고 좀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를 거의 2012년? 네. 11년, 거의 10년은 더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온 지가. 근데 다행히도 큰 위험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안전하게 좋은 시야, 깨끗한 시야에서 빠른 시간 안에 좀 마무리할 수 있어서 그게 좀 선생님 좀 인상. 네네. 그 전립선을 분쇄하는 시간을 한 10분의 1로 단축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큰 전립선 같은 경우는 이제 분쇄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방광 안에 넣어놓고 자연적으로 괴사되게 기다렸다가 그런 다음에 다시 재수술하는 경우도 꽤 많은데 2번에 나눠서 수술을 한다. 근데 여기는 뭐 그럴 이유가 별로 없이 수술이 너무 빨리 쉽게 끝나기 때문에 정말로 전립선 홀랩 수술의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환자분들이 저희는 수술하면 하루 입원하시고 다음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재수술이란 없다, 2차 수술이라는 할 수 안 하겠다. 그리고 다행히 거의 저희는 여태까지 2차 수술을 그렇게 나눠서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죠. 네네. 오늘 실제 수술 영상 보면서 제가 언에디티드로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이게 어쩌면 최초로 공개하는 이 퍼펙트 테크닉은 처음 그쵸. 왜냐면 이게 세절 모슐레이션 하는 단계는 사실 그렇게들 관심을 갖지는 않으시는데 분쇄하는 과정이 수술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의사의 집중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아차하는 순간에는 정말 좀 안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만 저는 안전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되게 좀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홀랩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이 덩어리를 떼낼까, 어떻게 빠르고 안전하게 떼낼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열심히 연구를 했지 떼낸 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부셔서 빼낼까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 건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거의 없죠. 근데 실제로 전립선이 작으면은 그 부분이 뒷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전립선이 커지면서 앞부분은 거의 비슷한 난이도인데 이 뒷부분이 되게 어려워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뒷부분 조직을 갈아서 내는 거를 좀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가장 선두에 계신 분이 우리 한병규 원장님 아닐까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녁으로 사교를 하셔가지고 80g 환자분이신데 전체 전립선이 이렇게가 전립선이고 요건 이제 가로로 보는 거고 물은 초음파에서 까맣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립선 위쪽에 이렇게 보이는 까만색 부분은 방광이겠죠. 그래서 옆에서 보면 전립선이 이렇게 같이 따라 보시면 이렇게가 전립선이고 이 부분은 이제 요도가 되는 거죠. 빨간색으로 치죠. 여기가 요도 관략근이 이 정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지금 꺼내고 싶은 거는 비대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거하고 싶은 거는 여기 가운데 덩어리
덩어리. 전립선 수술을 한다 그러면 이 전립선을 다 떼낸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 이 아데노마라고 선종 부분만 제거하는 게 전립선 수술. 그래서 제가 항상 다 아는 거겠죠. 네, 말씀드리는 게 수박 반으로 자르면 초록색, 하얀색, 네, 빨간색 네. 나오는데 빨간색만 커지니까 우리는 빨간색만 제거할 거다. 아, 네. 수박이라 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진짜. 그래서 80g짜리 홀랩 영상인데 이제 주요 증상은 소변 줄기가 약하고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 증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22점. 그래서 대충 이 정도면 이제 중등도의 불편함을 좀 갖고 있고 삶의 질은 배뇨 증상 때문에 괴롭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치료를 하려고 수술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80g이고 가운데도 좀 커져 있고 확실히 근데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비대가 확실히 좀 발달이 돼 있죠. 여기는 이제 소변이 나오는 곳이고. 네, 이런 경우는 약만 먹어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너무 약으로 오래 하지 말고 저는 수술을 빨리 좀 네. 해야 되는 사람 빨리 하는 게 좋은 거. 수술이 필요한 사람을 빨리 골라내야 된다. 맞아요. 지금 이제 레이저로 이제 여기에서 전립선 들어가는 곳을 찾아내는 거죠. 여기를 그러니까 아까 그 선종 있는 부분과 주변부를 이게 지지하는 부분의 경계를 지금 찾고 있는. 찾아서 들어가는. 레이저가 참 지혈도 잘해요. 네. 잘 하시니까 잘하네. 이거 뭐 테크닉적으로 되게 할 얘기는 많은데 근데 오늘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이 갈아내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다음으로 살짝 넘어가 보면 이제 12시 방향 이제 관략근을 손상을 안 주려고 12시 방향을 좀 충분히 저는 좀 남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덩어리를 이제 한쪽을 떼고 있는 거죠. 12시 방향에 이쪽이 이제 비대가 된 덩어리 쪽이고 이쪽은 이제 주변부 캡슐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주변부 캡슐인 거죠. 이쪽이 남는 쪽, 이쪽이 남는 쪽, 이쪽이 나가는 쪽, 내보내야 되는 쪽. 홀륨 레이저를 이렇게 지혈하면서 실제로 보면 이렇게 피가 진짜 안 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한쪽 거의 다 뗐어요. 그죠? 거의 다 한쪽 거의 다 떼갖고 아직은 이게 퍼펙트 테크닉이 사실 진가는 나오진 않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좀 저는 이게 여기서 많이 배웠는데 전립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입구고 우리가 계속 이제 이렇게 수술을 이제 계속 바깥에서 안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홀랩은 여기에 있는 이제 아데노마 그 선종을 전부 다 떼가지고 안으로 자꾸 집어넣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퍼펙트 테크닉의 이제 특별한 점은 요만큼을 이제 남겨놓고 이 부분을 다 떼고 이 부분을 이제 붙여넣는 거가 아닐까 하는 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붙여놔야지 안 움직이고 할 수 있어요. 자꾸 이걸 이제 밀어서 떨어뜨려 놓으면은 방광이 이렇게 있고 이제 전립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전립선 아데노마가 이런 식으로 방광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진짜 중요한 이 리섹션 할 때 이게 이제 방광 안에 있으면 되게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떨어뜨려 놓더라도 요 전립선 안에 전립선 포사 안에 여기에 가둬놓은 상태에서 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지금 보면은 제가 평소에 하는 거랑 조금 다른 이제 그런 방법이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되면 방광 안쪽으로 얘를 던져놓고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남아있는 여기가 이제 남게 되는 부분이죠. 많이 넘어갔는데 지금 이제 이게 그 퍼펙트 테크닉의 시작인데 설명 좀 일단은 어떤 수술이든 시야 확보가 중요하니까 이제 지혈을 해서 살짝 하고 요거는 이제 절제경이라고 해서 아까는 레이저를 이용한 건데 이거는 고압의 전기를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이제 열을 일으켜서 건조를 해서 지금 전기를 이용해서 지혈을 하는 거고 이제 전립선 안에서 이제 떼어냈으니까 이게 TUR 이게 절제술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냥 절제술을 하면 피가 많이 나니까 이게 조각조각 내는 겁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이게 세계 최초로 지금 이제 공개하는 거라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이제 방광이 이렇게 있고 전립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이제 여기 꽉 차 있던 전립선이 다 떨어진 겁니다. 지금 이제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제 달려 있는 건데. 근데 움직이지는 않고 일반적으로는 얘를 이제 방광 안에 이렇게 크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막
갈아가지고 이렇게 막 나오는 게 일반적인 우리 모실레이션이라는 그 세절. 세절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전립선이 커지면서 이 과정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이제 조각조각 내서 조그만 분절들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넣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이걸 하는데 시간을 안 재봤는데 선생님 옆에서 시간 재주셨죠. 감사드려요. 그래서 시간 재보니까 진짜 10분의 1, 10분의 1 걸립니다. 절제술을 하게 되면 이게 계속 깎은 면에서 출혈이 계속 있으니까 출혈이 계속 나거든요. 이 깎은 면에서 이런 데서 피가 계속 퐁퐁퐁퐁퐁퐁퐁 이렇게 피가 나게 되는데, 지금 전립선을 다 떼냈기 때문에 출혈이 없이, 실혈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방광으로 좀 넘어갔네요. 깎으면서 한쪽을 깎고 있는 건데, 볼륨을 우리가 세절에서 꺼내야 되는 거를 좀, 덩어리를 좀 크기를 작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게 시간이 적게 걸리냐, 뭐 그냥 뭐 넣어서 갈면 되지 왜 이렇게 잘라내고 있느냐. 근데 가는 거보다 잘라내는 게 훨씬 더 전체적인 시간에서 보면 시간이 훨씬 세이브 되고, 그렇다는 말은 이제 가는 이 기구가 아직은 너무 초보적인, 좀 더 강력한 그런 그런 게 있어야 세절기가 되는데, 필요한 거죠. 한 20년 전에 나온 게 아직도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네. 근데 저는 시간을 줄이는 게, 어차피 저는 이제 전신 마취를 안 하고 하니까 마취 시간 줄이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는데, 수술 시간이 아무래도 빨라지면 좋긴 하는데, 시간을 줄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절 모솔레이션이라는 단계 동안에는 안전을 위해서 방광 안에 생리식염수로 꽉 채워서 방광을 엄청 있는 용적 이상으로 늘려놓고 하거든요. 저는 그 시간 동안이 방광이 늘어나서 방광 기능을 좀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그게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백재순 교수님 연구였는데, 홀랩 수술을 하자마자 소변을 잘 보는 사람이랑 홀랩 수술 끝나고 나서 소변을 잘 못 보는 사람이랑 다시 돈요관을 껴야 됐던 분들이랑 비교를 해봤더니, 이게 방광 안에 채웠던 생리식염수 순간적인 그 용적의 차이가 났다는 연구가 있죠. 그래서 한 150C, 700, 여기는 800 이상, 7, 800을 방광 안에 채워놓고 시간이 만약에 80g 정도 모솔레이션 하면 빨리 끝나면 뭐 한 5분 안쪽으로도 끝나지만, 오래 걸리면 10분, 20분도 걸리잖아요. 아이고, 10분, 20분 빨리 끝나네.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최소화하려고. 그러니까 어차피 배뇨의 중추는 방광이니까 방광을 대한 최대한 무리를 주지 말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과팽창된 상태는 아니고 계속 물은 들어가는 만큼 또 일부 빠지고 있으니까, 수술하는 동안에 어쨌든 방광에 좀 무리를 주면 최소화하자. 무리 아예 안 줄 수는 없으니까, 마취 자체도 좀 방광 기능을 일부 좀 저하시킨다는 그런 연구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근데 이 퍼펙트의 그 세팅 자체가 되게 로우 프레셔로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처음부터 이게 로우 프레셔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거는 압력 자체가 훨씬 더 적게 들어가는. 어시스트 이거 걸려면 힘드니까 높으면. 여러 가지로 되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짜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안전하게 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어쨌든 지금 지혈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어쨌든 이렇게 꼼꼼하게 또 지혈을 해야, 그죠? 레이저로. 사실은 이렇게 남아있는 거 같은 거는 또 좀, 이게 수술 잘한다는 게 이렇게 이런 거 너플너플 거리는 거 다 꼼꼼하게 또 떼줘야, 또 나중에 저런 게 또 이게 안 좋게 또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매끈하게 또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좀 꼼꼼하게 이렇게 좀 지혈을 해서 좀 깨끗한 시야. 실제로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는 게 지혈을 열심히 해서 제 입으로 자랑하는 것 같아서. 드디어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얘기하신 이게 모솔레이터 블레이드잖아요. 요게 이제 이너하고 아우터가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요 틈으로 갈아내는 거잖아요.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큰 덩어리가 하나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아까 다 잘라냈으니까 이렇게 제일 작은 큰 덩어리가 요 정도가 제일 큰 덩어리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이만큼 큰 덩어리가 하나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거고. 한번 비디오 볼까요? 어머니 부려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채우고. 모실레이션 참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깨끗한 시야 내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출혈을 지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안전에 되게 중요한. 맞아요. 이게 제가 이 정도 깨끗한 시야에서 방광 뒤에 방광이 다 보이는 상태에서의 안전해서, 저는 웬만하면 지혈을 깨끗하게 하는 게 모솔레이션 좀 안전하게 하고 싶어서
사실 보면 지금 이게 지금 오솔레이션 시작하고 리얼타임으로 보는 거니까 넘기지 말고 볼까요? 네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면 보통 아까 이게 80g이었으니까 일반적으로 제 같은 경우는 이 갈아내는 것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보통은 걸리거든요. 저뿐만 지금 아니라 대부분 끝났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끝났어. 한 2, 3분 내로 끝나니까 이게 너무 네. 빠른 거, 정말로 지금 빠른 거고. 리얼타임으로 지금 네. 다 본 거죠. 지금 시스 뒤로 빼면서 저기 작은 것들은 네. 석션해서 흡인해내고 나머지는 저거는 이제 내시경 루멘 안으로 세척해내면 나오니까. 또 중요한 말씀 또 몇 가지 좀 하셔야 돼요. 제가요? 네네. 또 어떤 중 방광에 이 전립선이 있던 자리, 그 다음에 방광이 이렇게 되는데 전립선 아데노마를 이렇게 여기 이렇게 붙여놓고 비슷하죠. 네. 하나씩 이렇게 깎아내서 깎아낸다 그러셨는데 그럼 얼마까지 깎아내느냐, 이거 다 깎아내면 더 좋겠네, 이거 끝까지 깎아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시간이 네. 더 걸리는 시간이 네네. 더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의 우리 효율을 이제 주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한 50에서 40%?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한 50%, 그러니까 한 40~50%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깎아내면 여기는 신나게 막 속도를 내서 할 수 있는데 점점 요 내려가면 이 깊이를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세심하게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못 가거든요. 한 절반 정도 이상은 깎아내야 그것도 너무 최대 효율인 것 같아요. 너무 적게 깎으면은 이거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는 거고. 네. 너무 많이 깎으면 깎는 동안에 시간이 또 너무 오래 걸리고. 네. 이 뒤쪽 이쪽은 쉬운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네. 오히려 깎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남아 있는 것도 그냥 끝내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많은 이제 세세한 테크닉이 있는데 이걸 돈 받고 좀 가르쳐야 되나? 뭘? 이렇게 내시경 시야로 보면은 이렇게 되고 남아있는 전립선이 이제 한 반 정도 이게 이렇게 남아있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냥 이걸 싹 떼가지고 없애느냐, 그것도 아니고 또 최대한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칼집을 이렇게 원래 이제 레이저로 이렇게 X자로 이렇게 하는 이제 X 인시전 테크닉 X 인시전 이런 곳 있는데 그냥 여기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살짝 터치 해가지고 아까 블레이드가 이게 잘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매끈매끈하면 이게 놓치니까 마찰력을 좀 주기 위해서 표면을 거칠거칠하게 홈이 있으면 그 홈을 잡고 한 번 물리면 그 다음부터는 물고 들어가요. 제가 봤을 때 이걸 종합을 하면은 여기를 좀 많이 남겨야 된다. 이게 여기가 이제 그 정구라면은 한 정구의 한 반 정도 남기는 게 이게 전립선 이 아데노마를 전립선 포사로 잡아내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효율을 위해서 한 50에서 60% 정도는 깎아준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X 테크닉처럼 군데군데 이런 이제 흠집을 내준다. 핵심은 뭐 세 가지 또 있나요? 선생님 연구에서도 있지만 전립선을 혈관을 공급하는 혈관이 이쪽 아래에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피가 이쪽에서 더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굵은 혈관들은 이쪽에서 오니까 그거는 피해서 6시 쪽에 많이 붙이는 이유는 여기서 피딩하는 베슬, 그러니까 공급하는 혈관들은 이쪽 5시, 8시 방향에서 이렇게 오니까 이쪽에서 오는 굵은 혈관들은 확실하게 지혈을 해놔야 여기서 혈관이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여기서 계속 피가 나니까 하나 좀 첨언을 하자면 그런 거를 좀 노리고 피 나는 것 때문에 원래 이제 오리지널 머쉬룸 테크닉은 진짜 요만큼만 딱 남기고 얘가 이제 떨어지지만 않게 딱 하는 건데, 이거보다는 좀 넓게 남기는 길게 남기는 게 훨씬 더 얘를 안쪽에 붙잡아 놓고 안 움직이게. 이게 핵심 중에 하나고, 이제 핵심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핵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만큼 좀 남기는 거. 그리고 그냥 너무 많이 붙여놓으면 혈관이 여기서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간다면 깎을 때마다 계속 피가 나니까 확실히 혈관이 없는 혈관이 있다면 확실히 지혈을 하고 해야 실혈량도 없애고 출혈도 적게 하고. 근데 이걸 하려면은 콜랩 기구랑 리섹션 하는 기구랑을 수시로 이제 바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살 때 이거를 호환되는 거를 좀 구매하는 게 그게 좀 좋은 것 같고 네. 사실 저는 이제 보라매 병원에 있을 때는 두 개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기계를 다 바꾸셔야 되는 그런 그거가 불편해가지고 그냥 레이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냈는데 이거를 이제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그런 장비를 처음부터 사는 네, 게 일부러 저는 그렇게 맞죠. 네,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끝이면 네. 아니 뭐 그래서 이게 뭔가 저는 십몇 년째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해와서 이게 뭔가 저는 너무 익숙하니까 특별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끝나고 이제 여기 관략근이고 지금 관략근이고 너무 잘 세이브 하셨네요. 네. 요 부분이 네. 우리 이제 괄약근이거든요. 외부 괄약근. 이게 손상되면은 요실금이 생기는데. 그죠? 이거는 정말 완벽하게 너무 수술 잘하신. 여기가 관략. 이렇게 딱. 움찔움찔. 네. 그래서 제가 이 퍼펙트 자랑을 하자면은 곧 5,000레가 이제 곧 달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 5,000레라는 게 어떤 의미냐. 세계에서 제일 많이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문헌으로 이제 우리가 보고되는 최고 데이터베이스는 아마 서울대 데이터베이스인데 거기가 한 3,000회 조금 넘는 정도인데 근데 우리 함영구 원장님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5,000회를 하셨으니까 정말 진짜 대단한 성과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써머리 같은 거 혹시 있어요? 써머리는 없고요. 끝인가요? 네, 이제 마지막에 이제 끝난 거. 네. 수술 끝나고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이제 되게 쉬운데 시간이 30분 이게 되게 중요해. 다른 데 가면 1시간 30분 근데 퍼펙트에는 30분 30분은 좀 인간적으로 더 걸리니까 네. 오늘 제가 일상적으로 하던 그런 테크닉이라 저는 주목을 못했는데 선생님이 포인트 집어퍼 주시니까 저도 제가 하는 것들 복귀할 수 있어서 좋았고 네. 우리 이거 말고도 할 얘기들 많잖아요. 네네. 홀랩은 워낙 진짜 대가셔가지고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 제가 많이 배워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유 선생님 잘하시고 네. 그럼 우리 클로징을 어떻게 하죠? 홀랩은 뭐 퍼펙트. 이걸 좀 써놔요. 퍼펙트 테크닉. 이게 세계 최초 공개인데 이거는 퍼펙트 테크닉. 이거는 이게 원조가 이 퍼펙트 비뇨의학과입니다. 저는 이런 게 이제 자신감에서 오는 거라 생각되는데 뭐든지 다 공개하고 다 가르쳐 주시거든요. 이 테크닉에 대해서 궁금하고 배우고 싶으신 분이면 뭐 미국에 계신 분도 좋고 독일에 계신 분도 좋고 이거를 영어로 좀 번역해서 좀 국제적으로 나와요. 근데 언제든지 누구나 오셔도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와서 가르쳐 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가리려고요. 네, 오늘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 다음에는 제가 선생님 모시고 우리 좋은 얘기 또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이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네. 감사합니다.